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새벽 5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최소한 2년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펼쳐보면은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재판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사건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고, 많은 사건이 이재명 측근들과 연루된 사건들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으니까 그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정치판을 얼마나 지금 살벌하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상수로 보고 우리 국민들은 각자 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수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간밤이죠. 상방울 그룹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지금은 그게 몇 차례 이어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열린우리당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에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무렵부터 2017년 바로 문재인 정권 출범한 해입니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여러 장을 받아 3억 여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쌍방울에서 카니발, 렉서스 등 법인 차량 석 대도 제공받았는데 쌍방울이 차량 리스비 1,000여만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가 2019년 6월에서 2022년 6월 사이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받은 9,000여만 원도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다고 합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6부 부장 김명남은 지난 22일 이화영 전 의원과 A씨 그리고 이들에게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4일 기각됐습니다. 한편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어주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해가지고 토론 때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되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되어가지고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을 받았으나 이게 대법원에 넘어가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참여한 전원재판부에서 7대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작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연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권순일 대법관도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고 여기에 상당한 변호사비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기업이 상방울이다 이겁니다. 경기도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각각 경기도와 필리핀에서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상방울이 행사비용 상당 부분을 아태협을 후원한 형태로 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할 게 많다는 겁니다. 아태협 주요 간부들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지원을 위한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은 도대체 이 부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패 혐의 구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조적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도대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사건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남FC 축구단이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가지고 검찰로 넘긴 사건.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아마 기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 하면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성남시가 기부 체납받을 면적을 전체 부지의 15%에서 10%로 낮춰주고 그 5% 차이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냈다. 엄청난 특혜를 주고 광고비를 받았다. 이게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제3자 뇌물로 봐야 한다 하는 게 지금 경찰 의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을 존재 의미로 삼고 있는 민주당. 이 민주당이 존재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으로 굴러가겠느냐? 총선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데 총선까지는 한 2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한국 정치판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평온한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그냥 상수로 공기와 물처럼 상수로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활은 또 열심히 하면서 천하대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걸 지켜보며 거기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백성이 아닙니다. 2022년의 국민은 조선조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